비행기도 프린터로 찍어내듯 생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2011년 7월 말 무인 동력기 연구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영국 사우스햄튼대 연구팀이 무인 비행기 설사를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무인 비행기의 특징은 동체와 날개의 연결 부위에 볼트나 나사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나일론 재질로 쌓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 현재 3D 프린터에서 인쇄되는 물품의 20%가량은 초기 모델이 아닌 최종 완성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디자인의 완성도. 좋은 디자인이 곧 좋은 생산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디자인 설정과 출력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스케치만큼 그에 맞는 소재 선택과 출력 방식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 태환 학생도 알고 있겠죠. 역시 우리의 태환 학생. 출력된 제품들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에 맞는 소재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태환 학생과 함께 3D 프린터 디자인을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설정된 디자인 방향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시각화하고 수정 보완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고 출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환경에 맞는 3D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중식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은 3D 프린터 디자인의 결정과 또 출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3D 프린터의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선, 색, 빛, 그림자, 형, 재질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조형이라고 하는데요. 조형 요소와 조형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나 색이 있어야 하고, 조형 요소는 각 상황에 따라서 빛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촉감 등 재질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형 요소는 작품을 이루는 구체적인 형태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기본 요소를 의미합니다. 네, 금방 강사님께서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둘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형 요소가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면 조형의 원리는 조형 요소들을 문법적 구조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요리를 조형이라고 가정하면 요리의 재료는 조형의 요소이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조형의 원리입니다. 조형의 요소인 점, 선, 크기, 색 등과 조형의 원리인 통일, 반복, 조화 등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요소와 원리들은 시각적 적용과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조형의 요소와 원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가 결합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형 요소를 유사해 보이게 하는 원리는 통일, 반복, 조화, 리듬, 전이, 대칭이 있으며 조형 요소를 서로 달라 보이게 하는 원리는 변화, 대비, 강조, 변형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조형의 원리로는 균형과 비례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디자인을 시각화한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시각화된 디자인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3D 프린터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케치를 하려면 3D 프린터를 조립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립 순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 시각화된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조립하기 위해서는 조립되는 부품과 차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프레임을 제작할 때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나요? 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은 프린터의 프레임에 제약이 적은 편이고 많은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전 방식은 먼저 정육면체의 프레임으로 제작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델타 로봇 방식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랩 프로젝트에서는 처음 사용된 직교 프레임 방식인데 직교 프레임 방식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송축을 고정할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직육면체 방식의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프레임을 연결 가능한 연결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작해서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프레임을 완성한 다음에는 3D 프린터를 제작하려면 이송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송부 방식은 봉 이송 방식과 리니어 가이드 이송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부를 이송하도록 하는 모터와 연결된 시스템은 모터가 직접 이송하는 스크류 이송 방식과 벨트 이송 방식이 있습니다. 토출부는 재료를 녹여 토출할 수 있도록 토출 헤드부와 토출 헤드를 냉각하는 냉각부, 그리고 재료를 투입해주는 그런 재료 투입부로 나눠지는데요. 재료의 토출 헤드, 냉각부, 재료 투입부가 적절히 디자인이 되어야만 3D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보통 두 개의 제작 플레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를 토출하여 제작하는 방식의 프린터는 보통 플레이트가 수평을 이루는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베스 방식으로 재료를 수조나 재료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어 재료를 광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군요.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3D 프린터의 작동 원리부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강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3D 프린터의 작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송부와 토출부의 작동과 제품을 제작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송입니다. 3D 프린터의 이송부는 X, Y, Z의 3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X, Y, Z축의 이송은 대부분 스태핑 모터의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D 프린터의 토출부는 3D 프린터의 기술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토출부에서 재료가 나오면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빛이 나와서 광경화성 수지를 경화하면서 베스 폴리머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내용과 레이저가 나와서 재료를 용융시켜서 융착을 시킨 구조물을 제작하면 파우더 베스 퓨전 기술입니다. 디자인 선정을 마친 태원 학생. 자신의 디자인에 적합한 3D 프린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를 제작하는 과정 중 프레임을 선정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 종류 중 사각 프레임과 원형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각 프레임 타입을 선정합니다. 사각 프레임은 모든 프레임 성분이 직선 및 직각으로 되어 있어 곡면 형상의 프레임을 제작하기에는 불리하지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선정하여 제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각 프레임을 연결합니다. 사각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커플링 어댑터가 있어야 하며
직각으로 구조물을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각 프레임을 제작할 때는 원하는 크기와 구조, 이송부 부착, 전자장치들의 부착 및 설치를 고려하여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다음으로 원형 프레임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형 프레임을 선정합니다. 원형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의 프레임 구조나 정육면체 구조를 구성할 때 사용하며 사각 프레임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프레임은 원형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선정한 원형 프레임을 연결합니다. 원형 프레임은 연결 부품과 구조가 다양해 원하는 프레임의 형상을 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원형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원형 프레임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몰드 형태의 프레임과 같이 사용하여 프레임을 구성합니다. 원형 프레임과 원형 이송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프레임을 이송축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업 공간 및 유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드 프레임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된 디자인 방향을 통한 시각화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형 요소는 작품을 이루는 형태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기본 요소들을 의미하고,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들의 문법적 구조와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각화된 디자인 스케치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조립되는 부품과 차례를 알아야 합니다. 3D 프린터의 조립 순서는 프레임을 제작하고 조립하여 완성한 후 이송부를 제작하고 토출부 및 헤드 설계, 그리고 플레이트 설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강사님, 3D 프린터 디자인은 구조별 또 방식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분류될까요? 네, 3D 프린터의 기술은 크게 Material Extrusion, Base Photopolymerization, Powder Base Fusion, Sheet Lamin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Material Extrusion 방식은 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 및 형식을 가지는데요. Material Extrusion 시스템은 구동 헤드 부분의 노즐이 플랫폼에 재료를 도출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aterial Extrusion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필라멘트의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Base Photopolymerization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Base Photopolymerization 방식의 제품을 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스에 재료를 채우는 형식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Base Photopolymerization 시스템은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암막 시설의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광경화성 재료를 경화시켜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광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거죠.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구조물 제작 방식으로 파우더를 경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료를 평평하게 해주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공간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모래 등의 파우더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므로 디자인을 할 때 재료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하여 재료에 따라 레이저의 특성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트 라미네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은 다른 프린팅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종이나 판재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3D 프린터를 디자인할 때 판재 재료를 투입하는 투입구, 그리고 재료를 절단, 그리고 가공하는 가공부, 아래 층판과 다음판을 접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착 재료 투입부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만 합니다.
시트 라미네이션의 재료는 대부분 종이를 사용하는데 종이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그렇다면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맨 처음 고려해야 할 게 뭘까요? 네, 용도에 따라서 소재를 선택해서 제품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소재의 물성, 특성을 파악해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의 용도는 크게 취미용, 개인용, 연구개발용, 시제품 제작용, 맞춤 제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용, 개인용 3D 프린터의 소재로는 어떤 게 적합할까요? 네, 3D 프린터의 용도로 취미용 및 개인용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취미용 및 개인용은 대부분 사용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만약 금속 제품을 사용한다면 프린터의 장비 가격이나 소재 가격이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취미용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해도 강도 및 재료의 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플라스틱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다면 연구개발용은 좀 더 정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 선택이 까다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D 프린터의 용도로 연구개발용의 재료는 재료 전체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3D 프린터의 모든 분야가 발전돼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료, 고분자 재료, 종이, 세라믹, 금속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 분야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용은 다른 제2의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프린팅 방식이나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업용 3D 프린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시제품 제작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용 소재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시제품 제작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시장에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시제품 제작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얼리나 작은 제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베스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의 크기가 크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제품은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이나 베스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항공 및 선박에 들어가는 강도가 크게 좌우하는 그런 제품은 금속의 재료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네, 시제품 제작용 제품에 이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인공뼈를 3D 프린터로 이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이건 어떤 소재인가요? 의료 분야의 인간의 그 인체의 뼈나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 인공 지지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공 지지체는 사람의 인체에 무해한 생분해성 소재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런 재료를 인체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소재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족이나 의수를 제작할 때에는 사람의 체중 및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소재에 따라서 프린터 출력 방식도 달라진다는 건데요. 3D 프린터 재료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3D 프린터의 재료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린팅 기술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3D 프린터의 재료는 플라스틱, 폴리머, 파우더 형태 재료, 판재 재료, 예를 들면 종이나 신문 등이 있겠죠.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3D 프린터의 재료입니다. 네, 강사님,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는 3D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기술이 해당되는데요. 네, 플라스틱 파우더를 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은 파우더 베스 퓨전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기술은 플라스틱 재료를 필라멘트 형태로 가공하여 3D 프린터에 필라멘트를 투입하여 노즐에서 용융되어 재료가 투출되는 형태 기술입니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기술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재료의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에는 일반 화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분해성 소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파우더의 형태의 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은 파우더 베드 퓨전 기술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파우더를 용융시켜서 융착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구조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폴리머는 또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폴리머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은 빛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 기술은 일정 파장대의 빛을 받아서 액체 상태의 재료를 고착화시켜 가지고 구조물이 제작되는 방식인데요. 네,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기술에도 빛의 광원으로 레이저, 램프, LED 등 여러 종류의 빛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빛의 파장이 폴리머 재료와 적합하지 않으면 경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빛 광원대의 파장대를 잘 채택하여 출력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우더 형태의 재료는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우더 형태의 재료는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데요. 같은 방식이라도 금속과 플라스틱의 제조 형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레이저의 파워와 가공하는 공간의 환경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금속 형태의 파우더는 일반적으로 금속보다 잘 용융되는 바인더를 사용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접착시키기 때문에 금속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료는 너무 큰 파워를 사용하면 재료가 용융되지 않고 타버리기 때문에 파워 조절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재 재료라면 종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인쇄 용지부터 신문까지 여러 종류의 종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종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시트 라미네이션 기술이 그 대표적입니다. 시트 라미네이션 기술은 단층 모양대로 커팅된 한 장 한 장의 종이를 쌓아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종이의 소재 특성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투입구와 두께를 잘 고려한 구조물을 제작을 해야만 합니다. 소재 선택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프린터의 기술은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배트 포토폴리머리제이션, 파우더 베드 퓨전, 시트 라미네이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기술의 방식에 따라 디자인도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3D 프린팅 제품의 용도는 취미용, 개인용, 연구개발용, 시제품 제작용, 맞춤 제작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여 제품을 제작합니다. 3D 프린터의 재료는 플라스틱, 폴리머, 파우더 형태 재료, 판재 재료 등이 대표적이며 재료의 선택에 따라 프린팅 기술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출력 방식을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3D 프린팅 기술별로 출력 방식은 어떤 분야에 이용되나요? 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건설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네, 기계, 의료, 항공 등 산업 분야에 비해서
건축, 토목 건설 산업에서는 조형물의 크기가 커서 현재까지는 해당 분야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오 기술의 중요한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랩 오너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랩 오너칩은 말 그대로 생물학, 화학 실험의 구성 요소를 미제하여 하나의 칩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첨단 산업 제품 제작에 많이 응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배트 포토 폴리머리제이션 방식의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9월에 진행된 시카고 국제공작기계 박람회 IMTS 2014에 로컬 모터스사에서 제작한 3D 프린터 자동차 스트라티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트라티는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실제 주행이 가능하며 배터리나 모터 같은 기계 부품을 제외한 차체 전부가 통째로 3D 프린팅되어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차체 제작에는 신시내티사에서 제작한 BAAM 방식의 대형 3D 프린터와 카본 강화 ABS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로컬 모터스사는 단 6일 만에 스트라티를 제작하여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로컬 모터스사의 다음 계획은 일반 대중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수준의 3D 프린팅 차량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행기 제작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앤디 킨과 짐 스칼라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품이 인쇄된 후 단 10분 만에 완전히 조립이 가능한 비행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발전시키고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을 중심으로 BAE 시스템즈, 샘즈버리, 와튼의 연구자들과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항공업계 내 스팟 섹션으로 알려진 항공기 날개 내부 구조의 일부 부품을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37시간 만에 인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력 방식 선택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은 건설,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전자부품, 식품, 의료 분야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배트 포토 폴리머리제이션 방식은 자동차 산업과 비행기 제작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은 의수와 의조, 항공 분야 등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3D 프린터의 용도를 취미 및 개인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 개발용 혹은 시제품 제작용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맞춤 제작용으로 할 것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3cm의 주얼리를 제작한다고 할 때 3D 프린터 특성 중 하나인 정밀도 즉 30 마이크로미터 이하 제작의 특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취미용인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용인가의 용도를 파악하고 소재를 선정합니다. 또한 소재를 선정했다면 소재의 이용 가능 기술도 선정해야 하고 소재의 특성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출력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죠.